미경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우정이 변함없다고? 당연하지.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내가 뭘 잘못했냐고? 60년 동안 내 눈엔 나 안 보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야, 순자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나도 내 삶 살기 바빴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 옛날 우리의 우정이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81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귀중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박순자 할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81살이 되었지만 제 기억 속의 그날만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추억이 있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6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할 무렵의 일이에요. 우리 마을은 아직 변화의 바람이 미치지 않은 조용한 시골이었어요. 낡은 집들 사이로 보이는 어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죠. 저처럼 그 시절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살이었던 저는 마을 끝자락 개울가 옆 낡은 한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저는 또래보다 작고 마른 편이었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눈빛에는 항상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느낀 가난의 무게가 제 눈빛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나 봅니다. 순자야, 학교 가자. 갑자기 들려온 우렁찬 목소리에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 가장 친한 친구, 김미경이었죠. 미경아, 깜짝 놀랐잖아.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경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거든요. 언제나 활기차고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밝았죠. 미경이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우리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 같았어요. 있잖아, 순자야, 난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럼 너도 가르칠 수 있겠다. 미경이의 말에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우와, 멋지다. 그럼 나중에 내가 아프면 순자가 날 돌봐주는 거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래서 더 끈끈했던 우리의 우정이었어요. 11살 그해 여름 우리 마을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장마철이었는데 그 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죠. 하늘에서 물통을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제 또래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절 마을의 기반 시설은 열악하기만 했어요. 낡은 집들은 비가 새고 배수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쳤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발밑이 축축했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방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순자야, 빨리 일어나.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은 이미 물바다였고 개울은 넘실거리며 불어나고 있었어요.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었죠. 사람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기고 있었고 아이들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미경이었어요. 순자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괜찮을 거야. 미경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등을 떠밀었어요. 순자야, 미경이네 집으로 가.
우리는 괜찮으니 너라도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결국 저는 미경이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어요. 물살이 거세서 걷기가 힘들었지만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미경이네 집에 도착하니 미경이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뜨거운 미역국도 주셨죠. 그날 밤 미경이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천둥 소리가 날 때마다 서로를 더 꼭 껴안았죠. 다음 날 아침 물이 빠지고 난 뒤의 마을 모습은 참혹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힘을 모아 복구에 나섰죠. 미경이와 저도 어른들 심부름을 하며 작게나마 도왔어요. 그 사건 이후로 미경이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죠.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었어요. 미경이의 밝고 씩씩한 성격은 제게 용기를 주었고 제 조용하고 사려 깊은 면은 미경이에게 안정을 주었죠.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16살이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한창 꿈 많은 나이였죠. 미경이는 여전히 밝고 활달했어요. 공부도 반에서 제일 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순자야, 이번에 시험 어땠어? 미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죠. 또 망쳤어. 난 정말 공부랑 안 맞나 봐. 미경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미경이는 제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저의 성적도 조금씩 올랐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가게 일을 못 하시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죠.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셨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려야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17의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간호사의 꿈은 멀어져 갔죠.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게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죠. 미경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학교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청소년기, 우리는 각자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미경이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가족을 위해 일했죠. 하지만 우리의 우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더 깊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우리는 30살이 되었어요. 미경이와 저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의 우정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미경이는 꿈을 이루어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었죠. 결혼도 일찍 해서 남편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순자야, 우리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너랑 닮았어. 조용하고 수줍어하지만 눈빛이 맑고 영리해. 미경이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며 저를 떠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반면에 저는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어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고 매일 밤 피곤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미경이는 항상 저를 걱정했어요. 가끔 제 가게에 들러 음식도 사가고 잠시 일손을 도와주기도 했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랐어요. 미경이는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정, 여유로운 삶을 누렸죠. 반면 저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어요.
때로는 부러움과 질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미경이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그런 감정들을 떨쳐냈어요. 하지만 우정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언제나 서로를 이해해 주던 관계가 점점 달라졌죠. 제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온 건 65살 되던 해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빠른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 좀 힘들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손주 학예회 보러 가는 중인데.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죠. 우리 영감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래? 큰일 났네. 근데 순자야, 우리 막내가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다고 내가 말했었나? 정말 기쁘더라. 아, 그리고 병원비는 보험 들어둔 거 없어?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 축하해. 보험은 글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60년 지기 친구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 후로 미경이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처지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됐어요. 미경이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 손주들 교육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경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 다녀왔어. 너희도 한번 다녀오지 그래?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텐데. 그 말에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남편 병간 후의 치료비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한 제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아, 나는 지금 여행은커녕 내일 병원비 낼 걱정을 하고 있어. 제 말에 미경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랐고 그 차이를 미경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쓸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니.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곧 우리 우정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줄은요. 미경이의 은퇴 기념 파티가 열리던 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참석했어요. 남편 병간호로 지친 몸을 이끌고 간 자리였죠.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고 사람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었죠. 순자야, 왔구나. 어서 와. 미경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미경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60년 지기 순자가 왔네요. 순자야, 일어나봐. 갑작스레 주목받게 된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자는 제 오랜 친구예요. 우리 어릴 적 함께 놀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제가 더 잘 살게 됐지만 그래도 우정은 변함없죠?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우정이 변함없다고?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미경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너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남편 병간호하며 매일 병원비 걱정하면서도 위로도 제대로 못 들었어. 너는 늘 내 얘기만 했지. 호화로운 여행, 손주들 자랑. 내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6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내가 더 잘 살게 됐다고? 그래, 넌 잘 살게 됐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우리 우정의 전부야? 난 정말 실망했어, 미경아. 60년 지기라면서 넌 날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야, 순자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나도 내 삶 살기 바빴어. 책임? 누가 책임지라고 했어? 그저 친구로서 조금만 이해해줬어도 넌 맨날 내 자랑, 내 얘기뿐이었잖아. 뭐? 내가 언제? 난 그냥 내 생활 얘기한 것뿐이야. 내가 질투하는 거 아냐? 질투? 하, 웃기지 마. 내가 잘 사는 게 부럽긴 해. 근데 그보다 내 이기적인 태도가 더 역겨워. 이기적이라고? 너야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된 거야. 너도 노력했어야지. 노력? 죽도록 노력했어. 근데 넌 내 노력은 눈에 안 보이지? 남편 간호하면서 매일 병원비 걱정하는 날 보면서 뭐 했어? 그래.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해서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난 그냥 내 삶을 즐기며 산 것뿐이야. 화풀이?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 끝내겠다고? 순자야. 내가 미쳤나 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친 건 너야. 내 세상에 갇혀서 주변은 하나도 안 보이는 너.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하, 연락. 누가 너한테 연락하래?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꺼져. 뭐, 내가 나보고 꺼지라고? 내가 감히. 아, 정말? 넌 인간도 아니야. 너야말로 이기적이고 치사한 것.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연회장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미경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죠. 그날 이후 미경이와 저는 연락을 끊었어요.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6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이제야 솔직해질 수 있다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별이 우리 둘 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길지는요. 미경이와 다툰 후 제 삶은 더욱 고단해졌어요. 남편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원비는 계속해서 불어났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무거웠어요.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희미한 미소뿐이었어요. 간병과 생활고에 지쳐갈 때마다 문득 미경이가 떠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죠. 고독감이 절 덮쳤어요. 한편 미경이의 삶은 겉보기에 여전히 화려해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손주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녀왔다더군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창 영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미경이가 널 많이 그리워해.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내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던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미경이도 우리 우정이 끊긴 걸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에이, 그럴 리가. 잘 살고 있겠지. 그날의 싸움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동네를 걸을 때마다 미경이와의 추억이 떠올랐지만 마음 한 구석의 아픔은 여전했죠.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건어물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고르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경이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둘 다 놀란 듯 굳어버렸죠. 미경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고, 저도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등 뒤로 미경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며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아파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60년 우정을 그렇게 끊어버린 게 맞았을까? 하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미경이와의 추억,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파티에서의 다툼까지.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미경이를 봤어.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왠지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 우리의 우정이 정말 끝난 걸까? 아직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병원 방문 날이었어요. 남편의 정기검진을 위해 예약된 날이었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여느 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순자님, 한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어머, 순자야.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미경이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미경이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미경이의 남편이 앉아 있었죠. 미경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미경이의 이름이 새어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10년이 지난 것처럼 서로가 달라 보였어요. 미경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죠. 제가 알던 항상 단정하고 밝았던 미경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자야, 너는 여기 웬일이야? 미경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는 남편 검진 받으러 왔어.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때 미경이의 남편이 기침을 크게 했어요. 미경이는 황급히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물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경이도 저처럼 간병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리움, 미안함, 후회. 하지만 동시에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와 상처도 느껴졌죠. 순자야, 나는 미경이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다시 스피커 소리가 들렸어요. 김미경님, 3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미경이는 망설이는 듯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죠.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 저도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미경이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60년 우정이 이렇게 낯설어질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미경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우정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날의 우연한 재회는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이제 와서야 깨달았죠. 우리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첫 발을 내딛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미경이를 만난 후 제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은 기분이 좋아. 산책 좀 다녀올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남편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죠. 박순자 씨, 남편분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만 가면 곧 퇴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작은 도전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반찬 가게를 열었죠.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순자 씨네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한편 동네 소문으로 미경이 소식도 들려왔어요. 미경이도 남편 간병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직에서 은퇴한 후 가족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해요. 어느 날 반찬 가게에 미경이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이모. 저 기억하세요? 미경 엄마 아들이에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 그래. 많이 컸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엄마가 이모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요. 특히 총각김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경이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가게 일과 남편 돌보는 것으로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경이가 있었어요. 가끔은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어느 날 밤 문득 옛날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미경이와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죠. 학창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서로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때 찍은 사진들.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던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다는 걸. 미경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그 순간 6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우정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거라는 걸. 미경이와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은 미경이에게 연락해 볼 생각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우리의 60년 우정, 이제 새로운 장을 열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반찬 가게 일이 바빴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지원했죠. 첫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경아? 미경이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죠. 순자야, 내가 여기서 자원봉사를?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너도 그렇구나. 우리는 서로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미경이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도 예전에 움츠러들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조금은 자신감 있어 보였나 봐요. 순자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미경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우리는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죠. 미안해, 순자야.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나도 미안해. 미경아, 내 삶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 너무 내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60년 세월이 만들어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너 요즘은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남편 간병 이야기, 자식들 걱정, 그리고 요즘 느끼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죠. 남편의 건강이 호전된 일, 반찬 가게를 시작한 일,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고민과 기쁨을 겪어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한 것 같았죠. 순자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미경이가 제안했어요. 그래, 미경아. 이번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했죠. 순자야, 내가 만든 김치가 최고야.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미경아, 넌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게 정말 능숙해. 역시 선생님이었던 티가 나.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우정은 다시 꽃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성숙한 모습으로요.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정말 감사해. 나도 그래, 미경아. 이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 순간 6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설렘에 깊은 이해와 존중이 더해져 있었죠. 우리의 60년 우정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의 재회 이후 저는 미경이와의 관계를 더 깊이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기로 했죠. 밤새 고민하며 써 내려간 편지였어요. 미경아, 60년 지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 그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투고 헤어졌을 때 난 정말 외로웠어. 내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 내가 내 처지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너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텐데 난 그걸 보지 못했어. 미경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60년 동안 쌓아온 우리 우정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 내 친구 순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경이에게서 답장이 왔죠. 사랑하는 순자에게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먼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늘 밝게 웃는 내 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어. 사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공허했어. 그런데 그 마음을 너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네. 순자야, 우리 이제부터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나누자. 60년 동안 함께한 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나누고 싶어. 영원한 내 친구, 미경. 미경이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아갔죠. 순자야,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둔감했어. 아니야, 미경아.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오해를 하나씩 풀어갔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죠. 미경아, 너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럼 홍수가 났을 때 내가 우리 집에 왔잖아. 그때부터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지. 추억을 나누다 보니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준 이 특별한 인연을 우리는 다시 소중히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늦게 깨달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우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우리는 팔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미경이와 저는 함께 잔치를 열기로 했죠. 이번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집에서 소박하게 모였어요. 순자야, 우리가 이렇게 80살까지 함께 오다니 정말 믿어지니? 미경이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게 말이야, 미경아.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 우리 주변으로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인연을 맺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참 감격스러웠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우리는 함께 소원을 빌었어요. 할머니들, 어떤 소원 비셨어요? 손주 중 하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미경이가 대답했죠. 우리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단다. 잔치 중간에 우리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웃으며 옛 추억을 되새겼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우정,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걸었던 시간들. 오해로 인한 이별과 아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우리의 관계까지. 미경아, 우리 참 많은 걸 겪었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순자야.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 같아. 60년이 넘는 우정.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인생의 진정한 의미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랜 세월 이어온 우정의 소중함과 동시에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소중한 인연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혹은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오랜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우정과 이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